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기로 하면서 경찰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넘겨받은 만큼 오늘 집행이 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도본부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그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부터 진행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호 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3일 1차 영장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새벽 6시부터 움직였지만 오늘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내란권 수사가 있는 경찰의 조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국수본 측은 마지막 날 체포영장 관련 업무가 넘어온 만큼 오늘 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에서 새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수사팀 관계자들은 주말인 어제도 출근해 재집행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인데다 1차 시도에 실패한 만큼 다시 한번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들 오늘 저희가 TV조선이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15시간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넘겼다는 저희 단독 취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였는데 5시간 반 만에 회군했던 적도 기억하시죠?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수본 관계자가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체포영장 기한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결정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뭐 법률적으로 가능한지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법률가들이 좀 따져야 될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공수처에서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겠다 하는 건 뭐 당연히 뭐 체포, 구속 뭐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법 절차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맡았을 텐데 네. 그걸 뭐 시도해보고 나서 뭐 잘 안 된다 싶으니까 다른 곳에 넘긴다? 그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로 걱정이 되고요. 네. 뭐 이럴 바에야 공수처가 그러면 아예 수사에서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엄밀하게 따져서 네. 그래서 아예 수사권 자체를 뭐 원래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거는 뭐 다 맞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자룡 변호사님, 원래 그 내란죄 수사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해라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집행 권한을 경찰로 그것도 영장 시한 오늘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넘긴 것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의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공수처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주거 침입죄예요. 근데 그게 적법하려면은 영장이 있어야 돼. 영장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수사로서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남겨둔 상태에서 체포에 대한 권한만 일임한다 경찰에 그럼 경찰이 집행할 때 그 영장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위법 수사가 되면 그때부터 다 무효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지휘를 하면서 경찰 인력을 통해 가지고 지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취하는데 일임을 한다라는 건 처음 듣고 공수처가 무능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스스로가 수사기관이 위법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따져가지고 아예 능력이 없으면 손을 떼고 제2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면서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영장이 필요하면 검찰에,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청구하게 하는 것이 위법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공수처는 지금 위법성을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의 주체로서는 부적합하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영삼 변호사님, 지금 그 구장 변호사님 말씀도 주셨지만 수사 권한은 공수처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현장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권한만 경찰로 넘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위법성 논란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검사 입장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그 집행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적법하게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의 신청 결과조차도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해서 경찰에게 이를 지휘하겠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체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더 이상 이 수사를 진행할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을 통해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처럼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네. 같은데요.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 국수본 영장 집행 기간 연장 신청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오늘 오전 7시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공수처가 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 기한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는 내용. 경찰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추가적인 집행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런 메시지를 사전에 논의 없이 전달했다, 일임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항상 뒤따르는 내용이었긴 했지만 공수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번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수준이라면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 집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검사가 영장 집행을 이제 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공수처법상으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영장 집행에 대해서 사실상 공수처가 어려워서 경찰에게 지휘 또는 일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좀 빠르게 판단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이 마지막 영장 시한 날이었는데 그럼 주말에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길래 그때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야 경찰에게 일임을 한다, 지휘권을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수처의 어떤 판단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 집행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 이 수사 과정에서도 과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지금 내란 특검법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제2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빠르게 좀 국회에서 추진을 해서 특검을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또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갖고 있는 체포영장 시한 15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전에 일찌감치 경찰에게 집행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수본이 과연 오늘 이 영장 남은 시한을 토대로 영장 집행을 추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한 대목인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공수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수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하지 못한다. 조사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공수처가 너무 늦게
집행 권한을 준 탓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는 건데요. 네. 지금 이 국수본의 반응대로라면 체포영장 집행 권한도 경찰이 갖고 조사 권한도 경찰이 갖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을 했으니까 그럼 경찰이 만약에 오늘 집행을 해서 그 체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공수처 생각과 경찰 생각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네. 공수처의 입장을 보면 아마 그 체포만 해와라 그러면 조사는 우리가 할게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예. 경찰은 아니다. 체포해다가 조사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조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이제 경찰에다가 저 그 체포 권한을 일임하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만 거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 이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여하튼은 돼서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가지고 경찰과 공수처가 맞서야 하는 건가요? 뭐 좀 뭔가 이게 뒤죽박죽이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하루빨리 공수처와 경찰이 과연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일임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조사는 누가 하는 건지 네. 뭐 이런 부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재협의를 하고 난 뒤에 뭐 이런 공문을 발송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지가 하나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공조본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지와 관련해서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조금만 기다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관련해서 추가 공지를 할 예정이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뭔가 혼선이 있는 듯한 그 부분을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수사 절차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네. 예를 들어서 영장을 갖고 왔는데 집행을 다른 데서 해서 위법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영장에 의해서 데려와서 수사를 한 이후의 절차는 다 무효입니다. 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거든요. 그럼 조사를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내가 집행을 해왔으면 내가 내란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으니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당연한 논리적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뚝 떼가지고 다시 공수처로 넘겨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럼 그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리 없이 법리 검토 없이 그냥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일임할 테니까 체포만 해와라? 라는 거는 아예 법조인 마인드도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이 이후에 수사 절차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이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집행만 경찰이 하고 수사는 또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처음에 수사권이나 그 체포 수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쇼핑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왔는데 공수처의 지금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앞에 논리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상 앞에 정당성도 사실상 훼손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다면 위법 수사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체포나 이런 것들을 더 집행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수사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2처벌해서라도 수사권부터 정리하고 이 체포에 대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내부에서 법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이유가 이첩을 했다라는 설명 없이 그냥 체포 권한만 넘겨줬다라는 이 공문 처리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품은 것이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 곧장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수본의 입장이 나와야 조금 더 분명해지겠지만
저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경찰을 지휘해서 공수처가 집행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은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조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수처와 경찰 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애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차체에 이번 체포영장을 뭐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보다는 처음부터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고 이를 공수처 검사가 이를 신청을 해가지고 발부받는 형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사 단계에서의 그런 혼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국수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5시간 반 만에 결국에는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해서 불발됐었는데 아마 그때의 여파가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공수처로서는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자고우면하고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영장 자체가 적법하게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응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영장을 가져갔을 때 일반 국민들은 이걸 막고 안 가겠다, 영장이 부적법하다 이런 말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수처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영장이 집행되고 그 불발되는 과정에서 뭐 그 뒤에 후일담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당시에 극렬하게 저항하던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 특수고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수처에서 좀 만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경찰이 하려고 했던 뭐 현행범 체포 시도를 왜 공수처가 막아섰으며, 그리고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휘를 할 거였으면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내려줬더라면 경찰로서도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공문을 보내는 것 경찰로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공수처를 향해서는 체포영장을 빨리 집행하라라고 압박의 목소리를 높인가 하면 경찰을 향해서는 또 차라리 경찰한테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러한 목소리까지 함께 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자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경찰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현장 체포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 반대로 그 공수처는 사실상 경험이 없다고 봐야 해요.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그럴 의지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이첩하는 것이 맞다. 자,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오늘 아침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구자룡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기관의 명운을 걸고 아마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생각보다 무능했던 거죠. 훨씬 무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 속도 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영장 청구하면 발부되면서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공격할 때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검찰은 손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논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아요. 둘 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검찰에 대해서 손떼라고 했으면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손떼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이제는 또 실망했는지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으므로 공수처가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것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그 근거를 보강하는 식이 돼버렸어요. 네. 공수처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체포 과정에서 양쪽 다 위법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자신의 수사가 위법 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 쪽에서 체포 수색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손을 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오전 중에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야권 민주당 의원들과도 한번 통화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제 밤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오늘 아침에 영장 집행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영장 집행 오늘 오전 중에 들어가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집행 권한을 촉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인지는 하고 있었다. 이런 반응들도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공수처가 그러면 추가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을 좀 걱정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요. 최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은 수십 명 단위의 그 어떤 저지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영장을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 한번 잘 보시면 2008년인가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에요. 김민석 의원이 그 민주당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민주당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 당직자들 한 100명 정도가 막았어요. 그래서 영장 집행 못했어요. 네. 민주당 당직자 100명 정도 하고 지금 대통령 경호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어찌 보면 그 저지의 힘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으로서는 아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하는 신용만 했다?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최선을 다했지만 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경호처법에 따라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마 돌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경찰로 넘긴다고 할지라도 네. 경찰에서는 그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걸 돌파한다면 그럼 2008년에 김민석 의원은 왜 체포하지 못했는가? 왜 구속영장 집행을 못했는가? 이런 그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네. 저는 공수처가 여기서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 그야말로 현실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로 넘기든가 아니면 뭐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뭐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